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빌라왕 김모 씨 관련 사건입니다. 대출을 받아 구한 집은 어느 순간 빌라왕으로 불리는 김모 씨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김 씨가 갑자기 사망하자 결국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을 들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선 임대인이 죽어서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회의 중추를 가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거지의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또 소득의 안정도 필수적인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전세 사기는 바로 가정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이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최근에 일어난 빌라왕의 사망과 그 공범들의 법적 책임 그리고 전세 보증금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법무빈 법승 문필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문필성 변호사입니다. 자, 수도권 일대에 1,100채나 되는 빌라,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고 했던 이 속칭 빌라왕 김모 씨가 이제 사망하고 이제 그 사망 전에 전세 사기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라고 했는데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 빌라왕이라고 불리우는 40대 임대업자 김모 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1,139채에 이르는 빌라 오피스텔을 갭투자 형태로 사들였습니다. 네네. 그 빌라왕 김모 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거의 매매가 육박하거나 매매가를 상회할 정도의 가격으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예. 그 김모 씨는 종부세 62억 원을 내지 못해서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지병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내용상으로 들어보게 되면 약간 바지 사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1,100채나 해갖고 양도소득세 감당하기도 쉽지가 않고 관리 조직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해당 내용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죠. 자, 빌라왕의 사망으로 해서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정도의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400여 명이 넘거든요. 물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예.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입연체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우선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하고 종료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를 근거로 대입연체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네. 집주인이 사망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 임차인들이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없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대입연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약관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국토부가 개입을 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얘기로 들리긴 하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그 또한 대입연체를 해주기 위해서는 예. 누군가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김모 씨의 집을 모두 판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 부모가 상속 의사도 지금 불명확한 상태거든요. 상속 포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상속 포기 후에 여러 가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도 해결책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 전세보증보험마저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들은 소송을 통해 이제 경매를 넘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금이나 해당 부동산의 양도세 등 예. 당해세가 있는 경우 또 우수업 변제권에 있는 담보 물건이 있다면 예. 보증금을 이제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세대출금 보증을 연장해주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임시 거처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좀 조직적 사기 범죄가 아닌가, 범죄 단체가 개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보이스피싱 사건처럼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단체가 개입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요즘처럼 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깡통 전세가 안 그래도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사실 전세 사기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걸 좀 한번 청취자분들에게 정리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하고 있습니다. 네네.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떨어지는 깡통 전세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예.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는 이렇게 숨어있는 빌라왕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고 배우고 학습해서 비슷한 형태의 사기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렇게 지금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 네. 오늘 연말까지 전세 사기 전국 특별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근 4개월간에 804명을 검거했고요. 78명을 이제 구속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주요 전세 사기 범죄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빌라나 예.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에 예. 이제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네네. 또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죠. 사실상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예.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흔히 말하는 무자본 갭 투자를 한 일당을 구속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 내용 관련해서 현재 어디에서 이 빌라왕 사기 사건, 전세보증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1000채가 넘는 빌라를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김모 씨와 함께 연루된 건축주와 분양 대행업자가 고의를 갖고 사기 행위를 했는지 예. 가담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예.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고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증거를 공개 모집해서 수사의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빌라가 한 10개 정도 전세 계약을 관리한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을 모집하고 전세 보증금을 얼마로 하고 월세를 어떻게 처리할까 상당히 머리가 아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1000채 가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걸 관리하는 회사가 필요할 정도다. 조직적인 공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공범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께 연루된 건축주가 있거나 예. 분양 대행업자가 같이 연루가 돼 있을 것이다라는 네네. 판단 하에 그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양 대행업자뿐만 아니라 공범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한 차례라도 어느 시점에 서로 간에 의사 연락이 있었고 이런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교환한 SNS 내용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는 알고서 행동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증거 자료가 빨리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해당되는 정보들을 피해자분들께서 열심히 제출을 해주시면 특히 SNS 관련된 이런 주고받았던 이메일이나 SNS 내용들을 제공해 주시면 아마 수사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공범자가 늘어나면 다 서로 간에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죠,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또한 형법 114조에 예.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공범들은 철저히 수사를 해서 범죄 단체 조직 혐의가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가담한 하위 조직원까지도 처벌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해당되는 빌라왕 사망 전세 사기 사건 전체를 우리가 이제 조감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 관련해서 법적 조언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깡통주택으로 인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네.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세가 쉽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증금과 집값의 차이가 거의 없으면 이런 주택은 깡통주택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니까 예. 일단 계약을 체결하실 때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 또한 11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거든요. 예.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선순위 임차인 정보나 임대인의 체납 세금 존재 여부를 임대인에게 적극 요구할 권리가 지금 생기거든요. 예. 내년부터는 개정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필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수구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